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에 가서는 외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박수 받을 정도로 소통을 잘 하시는데 왜 우리 야당하고는 소통을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 보면 그래요. 외국 나가면은 그 국가 원수에 대한 굉장히 환영을 해주죠. 네. 그 프로토콜상 의전상.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국내만 들어오면 시끄럽단 말이야. 그래서 외국 나가시기를 좋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자주 외국을 나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외교를 위해서. 그런데 소통하는데 이번에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1년간 야당과 소통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 유일한 대통령. 1년간 전직 대통령 내분을 관저로 초청하지 않는 유일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슨 누가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표를 만나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고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꼼수 제안이다. 아하. 윤석열의 꼼수 제안인데 역시 박광원 대표가 참 좋은 답변을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정치는 살려가야 돼요.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라고 했으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나는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박광원 원내대표 당신이 만나라 이렇게 좀 가르마를 터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재명의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박수 받을 때 슬쩍 유머러스하게 IRA나 반도체법에 대해서 한국 기업을 좀 고려해달라 살짝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던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 기대할 때다 기대를 해야지. 제가 기대한 게 제가 잘못했습니까? 거기는 원고에 없고 원고에 애우지를 안 했어요. 애드립도 하던데요. 애드립도 거기 뭐야? 애드립도 다 뭐 민주주의 인권주의자임을 이렇게 하면서 뭐 가장에서 뭐 제가 볼 때는 제가요 야당 총재 때 김대중 총재를 모셔서 네. 대통령과 영수회담 네네. 대통령 때 5년간 제가 모셔서 야당 총재와 영수회담 네. 남북 정상회담도 제가 만들어봤기 때문에 네네. 제가 회담 박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상회담 관계는 거의 숨소리까지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의 말씀은 애드립도 다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연습하죠. 원고에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기서 해야겠지 하고. 이제 언론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잘하셨잖아요. 잘한 것은 저처럼 잘했다고 하고 이번에 보세요. 어두운 게 없는데 김건희 잘했다고 여사가 하십니까? 얼마나 멋있게 드레스 코트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는 사고 하나도 안 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높이 평가해야지 자꾸 깎아내리려고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뭐 지은죄가 있습니까? 많죠. 아니 진짜 그래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나갈 때마다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다. 이번 옷도 멋있게 입었더라고요. 나는 그거 좋아요. 그 대신 또 상대적으로 질 바이든 여사는 재활용품 아주 수수하게 그런 그분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현직 교수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 바이든 여사는 또 그러한 품위를 보였고 우리 김건희 여사는 화려한 드레스 코드로 네. 우리 패션을 보였잖아요. 네. 딱 보면은 K컬처.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은 의회에서 유창한 영어를 해서 박수를 받았고 K컬처. 그 다음에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불러서 받았고, 박수를 받았고. 김건희 여사가 백악관 방명록에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저 지금 이런 서명을 남긴 것이 저는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제가 더 하자면, 아니 블랙핑크 공연을 7번이나 보고를 누락해가지고 김성한 실장을 잘랐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는 한류가 하나도 없습니까? 저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필리핀 출신 가수가 나와서 하던데. 그건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죠. 박강원 민주당 신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훌륭하죠. 우선 예. 그분이 제 고향 해남 출신이고 그래서 고대 네. 또 서해학과. MBC 기자 네. 보도국장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또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항 정신이 있는 분이에요. 네, 네. 그렇지만 그분의 인격은 여야 누구를 막론하고 적이 없죠. 아주 훌륭하게 평가를 하고, 네, 네. 특히 그분의 언어는 네. 마술사예요. 언어 마술사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재옥 카운터파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제가 조금 아는데 그분도 경찰대학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했는데 경찰청장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시끄럽지 않고 네, 네. 조용한 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 두 분이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예. 그래서 저는 마치 박지원, 김무성 때처럼 정치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근데 잘할 거예요. 두 분이 조용하니까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보세요. 네. 박강원 원내대표가 취임해서 소위 두 돈봉투 관계 두 의원을 정리하잖아요. 그 정리를 못한 것도 원내대표 경선이 있으니까 또 국회의원이란 게 동료 국회의원이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데 신중해야죠. 네, 네. 이렇게 딱 소요리 없이 정리를 하면서도 다른 정치인 같으면 딱 무슨 얘기를 할 건데 그 두 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잖아요. 네, 네. 그건 잘할 겁니다. 이제 취임 일성이 확장적 통합 이렇게 내걸었더라고요. 네. 확장적 통합. 그러니까 본래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던 분들, 그다음 민주당이 싫어서 등 돌렸던 분들도 개혁적인 그 국민들은 다 포용하겠다. 이런 그렇죠. 정책이더라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네. 지지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네네. 반대 세력을 좁혀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확장적 통합은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 세력만 가지고 또 그 중에서도 뭐 개딸이다, 수박이다,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 동교동이다, 무슨 친노다, 친문이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 물리적 통합을 화학적 통합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데 저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박광훈 원내대표가 얘기해서 바로 저거다 그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네네. 이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어요. 그렇죠. MBC에 제 1년 후배인데 예. 그러니까 40년 되는 거죠. 그런데 1년 선배보다 훨씬 낫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박광훈 대표도 개인적으로 서사가 있어요. 예. 광주 상고를 졸업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고 졸업하면 바로 은행에 취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박광훈 대표는 아마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형님도 광주 상고 나와가지고 네. 은행 지점장도 하고 그러니까. 갔는데.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지 않고 고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MBC에서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보도국장하고 주일 특파원도 했습니다. 도쿄 예, 특파원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이제 리더십도 있고. 제가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모시고 일본 갔을 때 네네. 그 야당 총재 때죠. 거기서 소위 한일 축구전 할 때 네네네. 아. 박태준 총리를 김대중 대통령이 했어요. 한일전. 아니 그
야당 총재 때 한일전이 있었다니까요. 아, 그때 가니까 어, 가서 이제 김성수 의원이 그 당시 도쿄 특파원이었어요. 도쿄 특파원 일진, 네, 박광원 의원 대표가 이진이었는데 네. 둘이 사시미를 떠가지고 호텔 방으로 와서 자기들이 나를 대접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좋으신 분이야. 참나 그때 그 나는 그래서 지금도 네. 김성수 의원이나 저 총리 비서실장 하셨잖아요. 네네. 박광원 대표의 인간미를 네네. 알아요. 그 박광훈 대표의 고등학교 때 스승을 제가 저하고 감옥 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 전교조 일대 그 회장이셨던 윤영교 선생님. 그런데 윤영교 아주 인격자시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어쨌든 쇄신과 통합을 강조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까지 모셔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그렇죠. 뭐 아주 잘했어요.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저는 잘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